네, 안녕하세요. 5호 수학의 루틴쌤입니다. 제가, 어,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더 많겠지만,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아마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. 네, 정말 죄송스럽고요. 왜냐하면, 뭐,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하지만 아무튼 좀 바빴습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. 왜냐면 저는 수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좀 길어지더라고요. 도대체 제가 어떤 주제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이 시리즈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내용입니다. 과연 이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겠죠? 뭐 초등학생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뭐 중학생 어른들이 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아무것도 모른다 가정하고 제가 설명을 시작할 테니까 아마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유클리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? 예, 저도 잘 모르지만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. 예,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요. 예,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이 유클리드 원론이란 이 주제는 생각보다 유명한 주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무슨 원론인지 몰라도 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유클리드는 참고로 사람 이름이었어요. 네, 어떤 뭐 수학 이론 이름이 아니고요. 유클리드는 이제 실제 발음은 원래 에우클레이데스라고 하시는 분인데, 네, 이 분이 이제 아마도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유클리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기원전 300년경에 하셨던 분이고요. 기원전 300년이면 지금이 2020이니까 뭐 아무튼 2000년 넘었습니다. 네, 2000년 전에 훨씬 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. 어, 고대 그리스 수학자라고 지금 써여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에우클레이데스, 이 유클리드라는 분의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. 그만큼 좀 비밀에 가려져 있는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뭐 수학자이기도 하고 뭐 소설가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대표적으로 수학자라고 제가 표시를 했고요. 표시를 했고 아까도 그거 말씀드렸지만 뭐 인생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유클리드 하면은 이 내용은 꼭 나옵니다. 어디서 얘기를 하든 말이죠. 바로 에우클레이데스의 원론이라는 저서를 집필을 하셨습니다.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제목이 바로 책의 제목이었던 것이죠. 이 책이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아마 유클리드를 라는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유클리드라는 분이 이 책을 집필하실 때 자기가 생각한 내용을 적은 게 아니고요.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수학적인 내용, 뭐 이론들을 아주 모아서 아주 장대적인, 길게 책을 집필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. 이 책이 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다면. 그쵸? 엄청나게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19세기 말, 즉 뭐 180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수학하면은 아주 메인 교과서로 사용될 만큼 이 에우클레이데스의 원론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유명하고 아주 좋은 수학적인 저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수학적인 내용 중에서도 특히 기하학, 기하학이라는 분야의 내용에 대해서는 짱이다. 예, 짱이 좀 속된 말인가? 예,
엄청나다라고 네,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. 네, 엄청난 책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자, 바로 이 사진이 이제 그 유클리드라는 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. 네, 같은데 그분이 저 컴퍼스 보이죠? 컴퍼스로 무언가 작도를 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유클리드라는 분이 쓴 책 이름인 에우클레이데스의 원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솔직히 저도 뭐 수학적인 뭐 공식,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말을 해주고 싶지만 제 성격상 한 가지가 궁금하면 계속 깊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파고들면서 좀 이해를 하고 싶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공식이 바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수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계속 이 영상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제가 좀 길죠? 아무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저서는 바로 다른 말로는 기하학 원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. 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하학 분야에서는 엄청난 저서로 꼽히고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또는 이 책 이름을 유클리드 원론이라고도 부릅니다. 아니면은 뭐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아무튼 뭐 유클리드나 기하학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곧 유클리드가 기하학이고 기하학은 곧 유클리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정도로 네, 이 기하학의 아주 기본을 집대성하신 분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원전 3세기에 집필을 했죠. 네, 엄청나게 오래전에 집필했고요. 아까 제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집필했다고 했는데 바로 네, 총 13권으로 구성된 책입니다. 대단하지 않나요? 네, 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볼 때마다 과연 지금의 사람들이 저렇게 집필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2000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내용들을 담았을까라는 걸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. 정말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고요. 그 당시 알려져 있는 내용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렸고요. 이 사진은 네, 이제 그분은 이제 고대 그리스 학자시니까 그리스어로 썼겠죠. 근데 나중에 이제 영어판으로 이제 번역한 첫 책의 표지입니다. 네. 뭐라고 써 있는지는 뭐 아시겠죠? 네. 네. 처음에 보면 잘은 모르지만 저 표지 처음 부분에 The Elements라고 나오죠. 네, 원론이란 뜻입니다. 원론. 당연히 뭐 기하학 원론이겠죠. 이 내용에 대한 책의 겉표지입니다. 좀 지금 봐도 화려함이 좀 느껴지는데 아마 수학의 자연 영상과 수학 아니면 뭐 그리스 신화 뭐 여러 가지를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입니다. 추측. 저는 잘 모릅니다. 제 말이 틀렸으면은 따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조금 내용을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유클리드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 그분이 쓴 저서에 대한 간략한 책에 대한 내용 아직 배우지도 않았죠. 책에 대한 이름만 좀 배웠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자 여러분들이 루틴 쌤이 이거 설명 안 해주나라고 좀 생각한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기하학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. 그쵸? 네, 기하학. 솔직히 저도 수학을 뭐 좋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하학을 어릴 때부터 몇 번 들었어요. 수업 때도 들었고, 뭐 어디서 뭐 체험할 때도 들었고, 여러 가지 들었는데, 솔직히 뜻은 모르고 살았습니다. 네, 기하. 도대체 기하가 뭘까? 특히 고등학생분들이 본다면 나중에 뭐 기하
벡터 뭐 이런 부분을 배우는데 기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쉽게 말해서 뭐 도형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만 조금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잠깐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잠깐 기하학 쪽으로 살짝 빠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하학은요, 영어로 geometry라고 표현합니다. 네. 우선은 기하학 글자 뜻만 봐도 잘 모르겠죠. 저도 잘 몰라요. 네, 그래서 제가 한자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. 네, 한자 뜻은요, 이렇습니다. 저는 근데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자를 찾고 나서 더 멘붕이 왔습니다. 네, 멘탈 붕괴가 왔습니다. 왜냐면 한자 뜻을 찾았는데 더 헷갈리는 겁니다. 혼동이 되는 거예요. 어찌기 어찌하? 어찌어찌 배우는 학문? 네, 기하학을 한자 뜻 풀이를 하자면 어찌어찌 배우게 된 학문?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? 아, 그래서 기하학이 어렵나? 제목 자체부터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쵸? 근데 이 기하학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궁금했어요. 한자 뜻을 봐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뭐 한 두 가지 정도의 가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 가설을 보면 제가 찾아봤더니 네, 그 내용 출처는 아래 여기 제가 사이트 표시해놨죠. 네, 참고해 주시고요. 기하란 단어를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 책을 번역을 할 때 지오메트리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중국이 보통 자기 말로 바꿀 때 음역을 하죠. 소리 나는 대로 한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. 그죠? 저 중국어를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. 그렇게 중국이 이렇게 지오라는 단어, 뭐 지허,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음역을 해서 이렇게 한자어를 만들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뭐 기하라는 네, 한자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런 가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뜻이 애매하게 한자 뜻이 변하지 않았나? 뭐 그렇기도 하고요. 그렇죠? 저는 뭐 이게 꼭 맞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. 이런 가설이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설은 자, 두 번째 여기 뉴스 기사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. 그 뉴스 기사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? 고대 그리스 이제 수학자신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의 모든 뭐 어떤 성질을 10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. 10가지 그 범주.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카테고리죠. 카테고리 중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. 그리스어로 이렇게 패손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. 패손. 이 패손의 의미를 영어로 번역하면 how much란 뜻이 됩니다. 영어로 번역하면 how much인데 이 how much를 중국어로 직역하면 얼마란 뜻이잖아요. 그쵸? 얼마란 뜻의 한자어인 기하로 번역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. 보통 제가 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, 뭐 보통 이 두 번째 요 가설이 좀 더 좀 그럴싸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예.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. 자료들 찾아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글이 더 많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내가 저 그렇다 제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거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네, 이렇듯 이제 기하학이라는 이제는 어원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배웠죠. 네,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. 천천히 도전하세요. 다음에 만나요.